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런 무서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는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이 사람 한 사람당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 아무리 작게 잡아도 7억 원 이상입니다. 7억 원. 300명이 7억 원씩 받으면 국회의사당에 약 얼마입니까? 37에 21, 2천 몇백억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의원들에게 들어가는 돈만 따졌을 때 그렇다는 거지요. 의원들 연봉이 약 1억 5천만 원쯤 되는데 여기에 각종 뭐 지원비, 차량 유지비, 그 다음에 또 보좌관들 있는데요. 그 보좌관들 연봉 나가야죠. 또 계약직 인턴 쓸 수 있으니까 그 돈 나가야지요. 연료비 나가야죠. 뭐 기타 등등 기타 등등. 그래서 그걸 다 조사를 해보면은 7억 원쯤 받는데 이 사람들은 7억 원을 받는 그 국민 세비를 받는 밥값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협잡꾼들이 모여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사기꾼. 그 총 집합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번에 김남국의 코인게이트를 보면서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더불어민주당의 돈봉투 살포 사건 때도 그렇게 전 국민을 충격과 분노 쏘고 몰아넣더니 이번에는 그보다 더한 일이 터진 건 아닌지 벌써부터 마음이 조마조마해집니다. 지금 이 코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큰 줄기들이 지금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 하나는 국회를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로비 의혹입니다. 로비 의혹. 도대체 여기는 몇 명이나 연루되어 있을까요? 김남국 한 명일까요? 겨우 41살짜리 초선 의원 한 명에게만 우리나라 게임 업계와 그와 관련된 가상 코인 업계가 김남국에게만 매달렸을까요? 김남국은 또 이 도덕적으로 정말 이 맹비난을 피할 수 없는 것이 국회 회의 시간에 상임위원회 시간에 집중적으로 거래한 내용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드릴 말씀은 처음에 시작했던 그 종자 코인, 종잣돈 이게 무상으로 공짜로 받은 코인이라는 겁니다. 무상 코인. 에어드롭이라고 하네요. 그쪽 업계에서는. 에어드롭, 공중에서 떨어뜨린다. 하늘에서 떨어진다. 두두두둑 공짜로. 가상화폐 업계가 신종 이제 코인을 발행을 할 때 거기에 기존의 자신들의 고객들에게 일정 정도 코인을 무료로 나눠준답니다. 말이 무료지 이 세상에 무료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뭐 그게 이벤트 차원이다, 마케팅 차원이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국회의원한테 공짜로 코인을 주면은 그게 마케팅입니까? 로비입니까? 이제 그래서 이 무상 수령, 무상 코인, 에어드롭 이런 말을 또 우리 국민들은 새롭게 들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내일 쇄신을 위한 의원총회가 열린다는데 김남국 사퇴, 의원직 사퇴, 탈당 이 정도가 아니라 의원직을 내놔라.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진상조사단이 이 무상 수령, 무상 코인 이것을 최고위원회에 이제 보고를 했다는데요. 김남국은 그렇게 말했답니다. 마케팅 차원에서 무상으로 신규 코인을 나한테 주더라. 그래서 받았다. 참 정말 국민을 아직도 가재, 붕어, 바보, 개, 돼지로 알고 있는 겁니다. 진상조사단이 밝힌 바에 따르면 현재 김남국이 가지고 있었던 코인 지갑, 은행 계좌나 똑같은 개념이죠. 4개가 넘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남국은 처음에 해명을 할 때 하늘에서 떨어진 돈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팔아가서 거기서 받은 9억 몇천만 원 그 돈으로 나는 코인을 샀다 그랬는데 조사가 쫙 들어가자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 없다던 그가 에어드랍 하늘에서 떨어진 공짜 코인을 받았던 겁니다. 이 김남국이 받았던 코인 중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가능성, 여기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그 위믹스라는 가상화폐 코인을 거래한 시점으로부터 약 한 달 사이에 그 가격이 20배가 뛰었답니다. 20배가. 가령 김남국이 그걸 1억 원어치 가지고 있었으면은 20억이 되는 거고요. LG 디스플레이 파는 돈 10억 원을 가지고 그걸 만약 위믹스에 투자를 했었다면 한 달 사이에 그 돈이 200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200억. 20배라는 게 그 정도의 폭등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남국에게 흘러갔다는 그 공짜 코인, 이게 마케팅이었는지 로비였는지 코인을 발행한 그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운영을 했는지 밝혀져야 됩니다. 아니, 세상에 공짜 점심이 없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점심 한 끼 설렁탕 한 그릇 얻어먹는 것도 공짜가 없는데 몇십억 원이 또는 몇백억까지 이르는 이러한 자산이 거저갔다고요? 강아지가 그걸 믿겠습니까? 또 그 마블엑스라는 게임 회사 넷마블이 발행한 코인도 김남국은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로 게임과 연결되어 있는 코인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김남국은 2021년 12월에 게임머니는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가상화폐다 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게임 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그 유맥스를 발행한 유메이드라고 하는 그 게임 업체는 Play to Earn, P2E, 돈을 버는 게임, 이것을 합법화하는데 그 로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믹스가 사행성이 높다고 그래서 이게 금지되어 있거든요.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은 다 해외를 통해서 이렇게 이용을 했을 뿐이겁니다. 김남국이 여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 알아내야 하는 겁니다. 유믹스, 마블엑스, 잼허브, 클레바, 피블 이런 P2E 돈을 버는 게임, 여기에 김남국이 관여를 하고 거래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김남국이 한때 100억 이상을 최고 가치로 100억 이상을 거머쥐고 있었던 그런 코인 부자였을 때도 있었겠지만 다른 한편 김남국이 사기당한 것 아니냐. 러그풀, 먹튀 사기, 러그풀. 그 작년 2월에 30억 원으로 그러니까 유믹스 코인 51만 개를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이 목을 많이 써서 그런지 용서해 주십시오. 대단히 죄송합니다. 클레이페이라는 그런 코인으로 이제 교체를 했는데요. 30억 원어치를 출시한 지 한 달도 안 되는 클레이페이. 거기 이제 몰빵을 했는데 그 클레이페이를 만든 업체가 작년 중순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폐쇄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남국이 큰 손실을 봤다. 30억을 손해를 봤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김남국이도 사기를 당했거나 아니면 그쪽 일당들하고 같이 뭔가 공모를 하고 사업을 했다가 망했거나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김남국은 국회에서 통과되는 모든 법안이 거쳐가는 국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입니다. 법사위. 그래서 그 내부 정보 취득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이해 충돌 그러한 소지가 다분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김남국이 가지고 있다는 그 전자지갑이 4개가 있는데 그거 말고도 해외에 지갑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 혹은 콜드 월렛 이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그런 업계에는 지갑이 전자지갑이 그러니까 은행 계좌라고 할 수 있는 그 전자지갑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핫 월렛 뜨거운 지갑 핫 월렛 뜨거운 지갑 하나는 콜드 월렛 차가운 지갑. 뜨거운 지갑이라는 것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곳에 보관되어 있는 지갑을 말하는 거고 콜드 월렛은 인터넷을 끊고 그냥 존재하는 지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USB 키라고 해서 컴퓨터에다 딱 꽂았다 뺐다 하는 거 있잖아요. 저장 장치. 거기에다가 코인을 넣어 두면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그런 그 콜드 월렛이 있는 것 아니냐? 지금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금화가 가능한 코인을 제공하는 P2E 아까 말씀드린 Play to Earn 이 게임은 국내에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행성이 너무 높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용자들은 해외에 우회 접속을 하거나 뭐 그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도 싱가포르에 있는 위맥스 법인을 통해서 2020년에 발행을 했습니다. 이용자들은 위메이드의 P2E 게임 미르4, 미르M, 에브리팜 등에서 사용되는 각각의 게임머니를 위믹스로 바꿀 수 있고 위믹스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게임 업계가 자꾸만 코인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게임 업계가 코인을 만들어서 거기에 생태계를 활성화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 게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기 회사의 게임을 계속 플레이하게 하려고 하는 그걸 락인 효과라고 합니다. 이 메타버스 등 이제 그것이 일상화 됐을 경우에 가상 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폐 시스템을 선점하겠다. 이제 그런 목적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것 중에 하나는 김남국이 이런 수상한 투자를 수백 수천 번 반복하고 있었다는 것을 도대체 금융정보분석원이나 사정당국은 어떻게 알게 됐을까? 어떻게 알게 됐을까? 첫 번째로 이 금융정보분석원 FIU 의심거래로 어떻게 이것을 포착을 하게 됐을까?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금 세탁을 목적으로 한 쪼개기 인출. 이것이 발각됐을 것이다. 쪼개기 인출이라고 하는 것은 김남국 개인 명의로 인출하는 돈이 상한선이 딱 정해놓고 그러니까 금융당국이 신경 안 쓰는 한 몇백만 원 김남국 본인은 그걸 440만 원이라고 그랬죠. ATM기를 자기가 다시 봤더니 440만 원밖에 인출이 안 돼 있다. 그럼 나머지 돈은
지인을 통해서 인출을 한다는 거죠. 가명으로. 차명으로, 죄송합니다. 그걸 쪼개기 인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래 대리인 존재 여부가 이상거래 판단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자금 세탁을 목적으로 한 현금 인출은 대부분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쪼개기로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1,000만 원 이상 현금을 찾으면 FIU에 자동 보고된다는 사실을 그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정보연구원, 이 FIU는 단일인의 출금 기록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 친인척, 친구, 주변인을 통한 인출을 잡아내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실제로 김남국의 가상자산 지갑으로 추정되는 계좌에서는 수십 건의 쪼개기 인출 정황이 발견되기도 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김남국이 지난 1년 2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에 한 14개월 동안 직접 매입한 가상자산은 17가지 종류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게임머니 또는 대체 불가 토큰 NFT 이것은 10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게임과 관련되어 있는 P2E와 관련되어 있는 코인 7개 그리고 NFT 대체 불가 토큰 3개 이렇게 김남국은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P2E 정책에 관한 광범위한 입법 로비가 있었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을 사고 있는 겁니다. 그 김남국이 가지고 있었던 그 게임 코인 말씀을 드리면은 위믹스, 넷마블의 마블엑스, 피블, 보물행성, 잼허브, 자테라, 제미트 그렇게 7가지 종류인데 김남국은 이것을 직접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들은 전부 다 국내 업체가 발행한 가상 자산인데요. 그만큼 P2E 게임에 관한 규제가 완화가 되면은 이것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엄청난 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멋쟁이 사자처럼 이라는 업체가 발행한 메콩코인, 컴파스, 아지트와 같은 대체 불가 토큰 관련 가상자산 3가지 종류도 김남국은 사들인 이력이 있습니다. 왜 이 NFT 대체 불가 토큰을 얘기하느냐? 김남국은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이 NFT를 활용을 해서 이재명 펀드를 출시하겠다고 기획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전문가 중에는 김남국이 에어드롭을 통해서 받은 코인이 얼마 안 될 것이다. 클레이왑스 드롭스에서 진행된 에어드롭 총 15차례 중 9차례에 걸쳐서 가상자산 9종을 각 100개 안팎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다. 또 지난 8월에 받은 무이의 경우 그 양이 41개였고 상장가 기준 14,000원 수준에 불과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에어드롭은 보유한 자금 대비 비중이 작아 수상한 점은 없어 보인다. 이런 말도 했다는데요. 그러나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수사당국의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것이 몇만 원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인지 아니면 수십억 원 수준에 이르렀던 것인지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김남국은 이러한 기간 동안에 가상자산을 모두 910번, 910차례
매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루 평균 2번 이상 거래한 것인데요. 지난해 2월 16일의 경우에는 하루 동안 무려 29번이나 매도 매입한 이력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국회의원뿐만이 아니라 보좌관들도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야가 사실은 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수조사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자칫하면 김남국 의원 문제를 희석시킬 수 있다. 뭐 이런 말을 했고요. 민주당의 권칠승 수석 대변인 가상 자산은 실명 거래자가 아닌 만큼 어떻게 하면 실효성 있게 공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신중함을 내비치는 의견이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년에 그 사람 똥구멍으로 들어가는 돈이 7억 원이 넘는 개인에게 들어가는 뭐 연봉이 1억 5천 그 다음에 이런저런 뭐 지원비 수당 다 합하면은 2억 한 3천쯤이 들어가는 국회의원. 이자들이 김남국 특히 오늘은 김남국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국회에서 청문회 또 법사위 상임위원회 여기에서 죄송합니다. 왜 연불에는 관심 없고 잿밥에만 눈독을 들인다 이런 말 있잖아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작년 11월 7일 법사위 전체 회의 이태원 참사 이제 그 책임 소재를 놓고 한동훈 법무장관하고 뜨거운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당시 김남국이 대통령, 법무장관, 검찰총장 전부 다 마약 수사와 관련된 부분에 집중하다 보니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소홀한 것 아니냐? 뭐 이렇게 한동훈 장관을 질타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 보니까 청문회가 한창이던 오후 6시 47분 무려 11건을 거래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또 작년 5월 9일에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그때 청문회 도중 오전 11시 15분부터 코인 거래를 6건을 한 것으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한동훈 장관 청문회에는 자정을 넘겨서 다음날 새벽 3시 30분까지 이어졌는데요. 그때 김남국은 3시 15분부터 또 3차례 코인 거래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청문회 때 김남국이 이모 교수를 친척 이모로 착각을 해서 전 국민을 웃게 만들었죠. 올해 3월 27일 법사위 전체 회의 그 자녀 학교폭력 논란이 뜨거웠던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그것을 놓고 또 한동훈 법무장관하고 이제 붙었는데 그때 김남국을 보니까 오후 7시 19분 이제 법사위가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 3분간 총 5차례 코인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월 22일 법사위 소위원회 중에서도 오후 2시 32분부터 오후 2시 32분 한참 회의가 진행될 때 10건의 매매를 한 것으로. 거기 한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김남국 의원이 평소 늘 피곤하고 멍한 모습을 보였고 보좌진이 준비한 질의서도 현장에 도착해서야 회의 시작 직전에 부랴부랴 읽기 시작해서 뭔가 이상하다 소문이 파다했었는데 이제야 이해가 간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김남국의 코인은 돈봉투 살포 사건 못지않은 그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게임학회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게임 코인에 대한 규제 완화 기류가 있을 때마다 유믹스의 가치가 급등을 했다. 유믹스 이 공동체가 국회에 있다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오늘 조선일보 사회부장 최재혁 부장이 이런 칼럼을 실었네요. 김남국 뿐일까? 김남국 뿐일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2, 제3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김남국이 있을 것이다. 민주당에게만 로비를 했을까? 국민의힘도 재발이 저린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튼 조국 사태보다 아니면 제2의 조국 사태만큼의 파문일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 때문에 민주당은 3번의 선거에서 졌잖아요. 대통령 선거를 포함해서. 그래서 이 김남국 코인 사태, 코인 게이트, 이것이 제2의 조국 사태가 된다면 내년 4월 10일에 치러질 총선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벌써 민주당 지지율은 2030 청년층에게 10%포인트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김남국 방탄을 포기한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리 감찰을 긴급 지시를 했습니다. 아무튼 청년들 분노하고 있고 국민들이 좌절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자기들이 정의로운 척, 가난한 척은 다 해놓고 결국은 수십억, 수백억을 그렇게 굴리고 있었다는 것에 정말 망연자실, 충격을 금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